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나서지 않아도 호감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이건 자기 성향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인기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누구는 인기가 있고 누구는 인기가 없고 누구는 굉장히 호감형이고 누구는 굉장히 비호감형이고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기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이게 주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서서 뭐 리더십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를 먼저 이제 막 배려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튀게 잘해주고 이래야지만 이제 그 호감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천성이 왜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나는 뭐 리더십 같은 건 없어. 그냥 뒤에 조용히 있을 거야. 이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난 대충 아웃사이더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대단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굉장히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난 존재가 없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최소한 호감형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나서지 않더라도 어쨌든 호감형인 사람으로 모두들에게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때도 왜 뭐 반장할 사람 뭐 할 사람 그럼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어도 절대로 말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이제 사회 나와서도 누가 이제 총무할래, 누가 뭐 회장할 거야, 뭐 동호회라도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저렇게 나서지는 못해. 그렇지만 난 사람들한테 진짜 호감형으로 보이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얻고 어떤 호감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 내가 나서지 않는 천성이지만 그 비결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동안에 그 얼마나 무수히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했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 길게 했으니까. 그 중에 정말 나서지는 않고 뒤에 있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이제 호감형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그런 직원들의 예를 제가 이제 공통점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나서지 않아도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한결같다. 이 말보다 뭐 더 뭐 막강한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날이 그날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이렇게 밋밋해도 항상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호감형입니다. 이제 어떤 자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들과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탁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뒀을 때, 막 평소에는 막 존경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막 와서 막 싹싹하게 굴고 그랬던 직원이 퇴직하고 나면 별로 연락이 없거나.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참 무뚝뚝하게 저 친구는 말도 없네 이랬던 직원이 정말 때마다 연락하고 안부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때 가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음과 끝이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직 개편 이제 회사에서 하잖아요. 조직 개편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윗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죠. 밑에 친구들은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부서 이동하고 바뀌면 원래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부탁을 하거나 뭔가 요청을 하면 예전에 직속 상관으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태도가 달라지는 직원이 있고 그때와 다 똑같이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죠. 그런 한결같음이 정말 호감형이 되는 가장 큰 어떤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아야 돼 라고 이제 굳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한결같은 사람인가? 어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큰 무기는 정말 내가 나서지 않아도 좋은데 정말 한결같다는 거. 어떤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자영업을 해서 뭐 일터에 있거나 아니면 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자기와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난 한결같은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도 그 사람이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호감형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참 큰 이제 이게 유리한 점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꼭 떠오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정말 디테일에 강한 사람. 예전에 이제 직원 중에 좁쌀 8등분이 있었어요. 좁쌀 8등분. 별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뭐 사람이 쫀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너무 꼼꼼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어떤 의미에서 놀림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넌 좁쌀을 8등분을 낼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그때 한번 이제 단체로 이제 공동 구매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49,800원인지 하여튼 그랬었어요. 공동구매 뭐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뭐 10명 이상이면 49,800원에 할 수 있대. 이래갖고 이제 직원들 10명에서 탁 해갖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신 사가지고 이제 그냥 뭐 돈 걷고 막 이랬었는데 49,8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명한테 200원씩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200원씩을. 이제 5만원씩을 받아가지고 39,800원을 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5만원씩을 다 받아서 200원씩을 정말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주고 야 그래 네가 좁쌀 8등분이라는 얘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디테일에 강한 친구.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 친구가 벌써 10몇 년이 지난 친구인데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어떤 작은 거에 굉장히 정확한 거. 이런 게 내가 나서지 않아도 호감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법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친구 얘기인데요. 이렇게 뭐 행사, 워크숍이나 이제 행사 이런 거를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관리 쪽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워크숍을 직원들이 다 하면 무슨 간식 그다음에 뭐 아침 식사 이게 삼시세끼 끼니 물론이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뒷일을 챙겨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아주 딴 사람이 올 수 없는 이렇게 주변에 뭐 상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산 속에를 한번 들어가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딱 그 워크숍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밥 해주는 그 식당이 따로 거기에 안에 있고 딴 데서 뭐 이렇게 밤에 무슨 이렇게 뭘 배달을 시키거나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첩첩산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뭐 저녁 때 배고프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뭐 같이 분임 토의하고 뭐 아니면 뭐 하고 있다 굉장히 늦었는데 갑자기 늦게 밤 한 10시 정도에 맥주랑 정말 금방 막 튀긴 치킨하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시켰냐, 이 밤에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를. 막 이랬더니 이제 배달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디테일에 강한 직원이 이제 배달 같은 걸 못하니까 거기에 사람한테 거기 식당에서 이제 밥 해주는 이제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근데 부탁을 해서 거기서 치킨을 튀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따로 이제 돈을 주고 해서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직원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래갖고 막 밤에 이제 치맥 파티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았겠어요. 그게 아주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도 무슨 수건 워크숍 했다고 수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안 만들고 가족들한테 갖고 갈 특산물을 하나씩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다르게 좀 기뻐하게.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남 앞에 나서거나 이러는 거 절대 안 좋아하고 정말 뒤에서 정말 뒷일만 이렇게 하는 그런 뒤치다거리 전문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싫다, 진부하는 거 싫다, 정말 뭔가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굉장히 생긴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이 이번엔 또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에 강한 거 남들보다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가 아닌 정말 디테일이 강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은 별거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일은 빨리 피드백을 해요. 그게 디테일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알아봐 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5분 이내로 이렇게 금방 전화 한 통 하거나 어디 자기가 자료를 찾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는 일은 그때 바로 즉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즉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대가 피드백이 이렇게 빠르니까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낍니다. 디테일이 강한 사람은 그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 자기 일에 이제 피해를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알아봐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잊어먹지 말고 그 친구가 또 와서 그거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그때서 알아봐 줄게 이게 아니라 빨리 이제 피드백을 하는 어떤 그런 내 습관도 대단히 나를 호감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자,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건가? 왜 그런 말씀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막 실험해보고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러는 그런 게 많거든요. 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막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 그래서 정말 이제 유튜브도 이제 직업이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인가가 가장 큰 이제 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진정성이 있다는 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말 호감형입니다. 이게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막 앞에서 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진정성으로 정말 그들을 다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회사에서 진정성이라는 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뭐 볼펜을 하나를 이제 쓰더라도 이게 다 회사 물건인데 이걸 정말 다 쓸 때까지 쓰지 왜 볼펜을 그냥 막 여기 그 볼펜통에다 막 이만큼씩 넣어놓고 쓴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비품이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면지 쓴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아끼고 정말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고 내 건 다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이런 게 사실 진정성이거든요.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그런 작은 거에 내 마음이 실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뭐 주인의식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주인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회사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주인의식을 요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나는 파트너로서 내가 저 회사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진정성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 쪽에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내 회사의 브랜드. 그러니까 막 A라는 브랜드를 내가 만들고 있으면서 내가 B 브랜드, C 브랜드 쓰는 거를 막 거침없이 아예 개념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진정성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삼성에 있다가 애경에 있다가 두 군데 회사를 있어봤는데요. 삼성에 있을 때는 삼성 물건만 쓰는 거죠. 애경에 있으면은 애경에 있는 물건만 쓰는 거죠. 저는 그게 진정성이라고 봐요.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세제 같은 거 볼 때도 당연히 애경 거를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성이거든요. 퇴직을 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사랑했던 그 회사의 물건을 지금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나라도 더 사는 거 이런 게 바로 그런 진정성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의 관계에서 내가 직장에서 진정성을 가지는 것처럼 사람과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진정성이 있게끔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거나 미안한 얘기를 할 때 다 드러나요.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감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이게 나를 늘 이제 경계하는 거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내 마음을 진정성 있게끔 부추긴다면 실제로 훨씬 더 지금보다 호감형으로 이제 바뀐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도 호감 얻는 사람들의 어떤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호감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으로 더욱더 일상에서 지혜롭게 그런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